바이오 연료, 전기차로 가는 징검다리 될까? 2022년 7월 15일 부산 국제모터쇼가 열린 백스코 제1전시장. 다양한 기업들의 전시 공간이 마련된 행사장 한가운데 관람객 수십 명이 모여 휴대전화로 설문조사를 하는 부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에선 볼 수 없는 모양의 자동차 주유기가 설치된 이 부스는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가 있는 미국 곡물협회의 홍보 공간이었습니다. 옥수수로 생산하는 바이오 에탄올 등을 세계 시장에 알리기 위해 부산 국제모터쇼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용량 늘고 있는 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은 바이오 디젤과 함께 자동차 기름의 대안으로 떠오른 바이오 연료입니다. 바이오 에탄올은 사탕수수나 옥수수 등 녹말 성분이 포함된 작물을 발효해 생산하고, 바이오 디젤은 식물성 기름, 폐식용유 등을 메탄올과 반응시켜 생산합니다. 바이오 에탄올은 휘발유에 섞어서, 바이오 디젤은 경유에 혼합해 자동차 연료로 씁니다. 2021년 기준 전 세계 바이오 연료 소비량은 1683억 리터입니다. 그중 바이오 에탄올이 74%, 바이오 디젤이 26%를 차지합니다. 한국은 수송용 연료 부문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2015년부터 바이오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은 경유에 바이오 디젤을 혼합하는 것만 허용합니다. 2015년 시판되는 모든 경유에 바이오 디젤을 2.5% 섞어 판매하기 시작했고, 2024년 현재 4%인 혼합 비율을 2030년 8%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내 내연기관 차량 가운데 절반인 휘발유 차량에 바이오 에탄올 혼합을 의무화하는 정책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디젤의 경우 폐식용유 등을 원료로 활용해 자급에 문제가 없으나, 바이오 에탄올은 원료인 옥수수 등의 자급이 어려워서라고 합니다. 반면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등 57개 나라는 내연기관 차량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휘발유에 바이오 에탄올을 혼합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곡물협회 한국사무소 김학수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브라질은 사탕수수에서 바이오 에탄올을 만드는데 휘발유에 혼합하는 비율이 평균 27.5%이고 100% 바이오 에탄올로 운행하는 차량이 판매되는 비중도 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연료비 절감의 에너지 안보 강화도. 김 대표는 미국을 포함해 바이오 에탄올을 쓰는 국가에서 가장 보편적인 혼합 비율은 10%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오 에탄올을 이 비율로 혼합하면 같은 양의 휘발유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4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 에탄올 가격은 휘발유의 1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혼합해서 사용하면 연료비도 절감됩니다. 김 대표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에너지 시큐리티가 불안정한 나라에서는 에탄올을 혼합 연료로 사용해서 불안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 식량난이 심화하는데 곡물을 원료로 한 바이오 에탄올을 쓰는데 문제가 없겠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에탄올 가격이 올라갔지만 비교할 부분은 유가입니다. 유가 불안정이 더 심각합니다. 예전부터 곡물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탄소 배출량 감소가 중요합니다. 김 대표는 바이오 에탄올 혼합이 연비를 떨어뜨리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에탄올이 연비에 미치는 영향은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2021년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 등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바이오 에탄올 생산 단계부터 자동차에서 연소하는 단계까지 전 주기를 분석한 결과 휘발유에 비해 탄소 배출이 44에서 46% 줄어든다고 합니다. 2021년 9월 환경일보가 서울에서 연 기후위기 시대와 바이오 연료 심포지엄에서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대 스테판 뮬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휘발유의 10%의 에탄올을 혼합하는 이텐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간 310만 톤의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는 2019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인 6억 1,150만 톤의 0.5%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김학수 대표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에탄올 혼합 사용이 휘발유에 비해
대기 환경을 청정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전기 수소차 시대 본격화에 앞서 일정한 역할 가능. 자동차 전문가들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근본 대책 중 하나가 내연기관 차량 대신 전기차와 수소차를 타는 전환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바이오 연료는 별도의 충전소 등 추가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차량을 개조하지 않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린 모빌리티로 가는 전환기에 바이오 에탄올이 좋은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화석연료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바이오 연료가 필요합니다. 미국 곡물협회가 부산 국제모터쇼 관람객 3,3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2%는 휘발유 차량에도 탄소 절감을 위해 바이오 연료를 혼합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60%가량은 국내에서 시판되는 경우에 바이오 디젤이 일정 비율 혼합되고 있으며 해외 여러 나라에서 휘발유에 바이오 에탄올을 혼합 사용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94.6%는 정부의 탄소 중립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15년 동안 디젤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관람객 김영만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오 디젤 혼합 의무화 정책이 시행된 뒤에 금액이나 연비 차이를 크게 체감하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환경을 위해 연료 혼합 비율을 늘리는 데 찬성합니다. 그는 바이오 에탄올 혼합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환경에 도움을 주고 미국처럼 기름값이 떨어지는 효과를 준다면 국내에서도 빨리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휘발유 경유 생산자인 정유업계에서는 일정한 비율의 바이오 연료를 섞으면 석유류 사용이 줄어 매출에 부담이 되지만 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에 협조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오 연료가 국내 자급률 100%가 아니기 때문에 수입 연료 수급에 문제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바이오 에탄올 국내 도입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